일단 뭐 제가 여기 앞에 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 입으로 책 광고하기가 되게 쑥스럽네요. 근데 잠깐 언급을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뭐 나온 지 일주일 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전체 경계 경영이 아니고 전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 책의 뭐 특징을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10분할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20년이 지났는데 24,000원짜리가 중고시장에서 10만 원, 20만 원에 팔린다고 해요. 왜 많은 분들이 그걸 아껴고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 같아요. 제 아무리 시장이 좋은 주식을 골라서 롱텀으로 들고 가고 주식은 가치 투자야 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모든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은 수익 났다가 또 손해 났다가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수는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서 움직여요. 박스권에 있다가 올라갔다 박스권 올라갔다 이러거든요.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거의 10년씩 걸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서 수익을 꽤 내려면 10년 기다릴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너무 허무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든 간에 종목은 좀 싸게 좀 사야지 노력해야 되고 좀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주식에 같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개정판 플러스 보완해서 이번에 이 책을 쓴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종목 나 이거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매수 떨어져요. 야, 이것이 좋은 종목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데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사야 돼? 이거 잘 모르겠는 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시그널을 신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매매의 기술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주식 투자를 잘하고 계시고 수익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증권업계에서 또는 주식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굳이 사가지고 더 헷갈리게 매매 원칙 만들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꼭 사보셨으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매매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매수를 언제 하는 거고 매도를 언제 하는 건지. 왜냐면 종목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건지 정말 아직도 난 모르겠다. 또는 앞으로 지금 젊은 분들이 앞으로 나 매매의 원칙을 좀 확실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은 좋고 위쪽으로 간다.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위험을 경고하는 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실러 지수를 만든 예일대의 칠러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100년간 이렇게 오른 적이 없다. 주택시장, 주식시장, 코인시장 위험하다. 거품 붕괴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분은 행동경제학과 심리경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이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급등했던 것은 유동성,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강력한 유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군중심리가 있었습니다. 돈은 있고 군중심리가 맞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로빈후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유동성이 회수되는 어떤 구간이 되면은 그 속에서 군중심리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너무 군중심리에 매달려가지고 너무 그냥 고고한 것 같아. 라는 심리가 딱 꺾이는 순간 그런 순간 시장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매그너스라는 옥스퍼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15% 20% 이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도 조만간 5에서 6%의 인플레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지금 부채 비율이 102%인데요. 2차 대전 후에 강력하게 돈을 풀었던 1945년, 1946년도가 104%에서 105% 정도였어요.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고 부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MT 중과율 아시죠? MT 중과율이요. 이 팬데믹 코로나 이전에는요. 약 평균 월 한 3에서 5% 증가했어요. 그런데 작년 팬데믹 이후에는 월 평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에서 5%인데 한 10%? 아니 2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과거처럼 굉장한 쇼크가 아니더라도 미니 쇼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 경고를 하시는 분들이 레리 서머스 교수가 요즘에 경고를 하고 있죠. 현재 유동성은 결국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이 거듭니다. 옐런 장관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거 너무 가파르게 가면 안 돼. 너무 시장에 이렇게 막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서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면서 덧붙이고 있어요. 심지어 연준의 반기 고용 보고서에서도 대부분의 자산이 에브리띵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얘기했냐면 하나, 둘, 셋, 넷, 5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 석학이고 그루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까 제가 차트도 보였지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밑으로 지금 이게 잘못하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 대비해라라고 자꾸 시장에 사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막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잖아요. 철강 가격 막 급등하잖아요. 철강 선물 시장이 막 급등해요. 그러니까 중국 행정당국에서 개입해갖고 규제하잖아요. 어느 한쪽에 뭐든지 간에 막 가격이 오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르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막 올라요. 미국 지금 100년 만에 계속 오른다 그러죠. 그러면 미국은 이걸 그냥 두겠어요? 공급량을 확 늘리든지 아니면 모기지 금리를 올리든지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제를 취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착륙이라고 그러고 완만하게 쿠션을 가지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하죠. 연준과 각국의 행정당국은 연착륙을 위해서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 보고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차 상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위험의 경고를 말씀드리냐?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모든 자산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는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대규모 돈을 풀었던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자산 가격이 막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비정상들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좀 두고서 거래를 하자라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좀 아니다. 저도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거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 이분들이 정말 전 세계의 시장의 심리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분들의 얘기들을 귓등도 안 들어요. 그냥 지금은 안 들려요. 지금은요.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경고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조만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작년처럼 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식을 사서 무조건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좀 향후에 지금 많이 올랐다. 한마디로 표현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 순환매에 적응을 하시면서 거래해야 되는 정말 지금은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현명하게 해야 되는 시장이 되었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시장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시장이 남들은 다 신고가 내고 그러는데 중국은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2020년 4분기부터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과열과 거품 경계론을 하면서 유동성을 쥐었어요. 수도꼭지를 열었다 잠궜다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죠. 인민은행에서는요. 유동성을 지으는 그런 남들은 막 돋보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좀 경계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은 이제 사회주가니까 정책에 의해서 많이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갇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안정화되면서 이거 위로 튀어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5월 지금 제가 마지막 주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마지막 주에 중국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점이 3,730포인트인데요. 3,731포인트인데 이 3,731포인트는 중국이 지난 2015년도에 저 고점에서 폭락했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한 때예요. 만약에 이것을 돌파하면서 중국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섹터와 종목의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중국에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금융주를 투자하라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계속 저렇게 강하게 나타나면 중국과 연관된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뉴스화되거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5월 25일 날 미래, 삼성, 타임폴리오, 한투 등 4개 운용사에서 액티브 ETF를 8종을 출시했어요. ETF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ETF, 지수 ETF 많이 하시죠. 이걸 패시브형 ETF, 인덱스형 ETF입니다. 그런데 액티브형 ETF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아크K 있죠? 캐시우드께서 하시는 아크K처럼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나온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 투자하냐? BBIG 우리가 다 아는 미래차, ESG 그리고 성장주의 섹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게임, 인터넷, 또 미래차, 환경 이런 데 투자하는 ETF가 발생이 된 거예요. 25일 날 출시했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처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나 그 기관들은 일정 정도 편입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ETF 중에 타임폴리오에서 운영하는 ETF 중에서 거기서 미래차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 그럼 여기에 돈이 들어와요. 5천억이 들어와요. 그럼 이 5천억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ETF의 F가 펀드잖아요. 사야 되거든요. 저는 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미국의 아크K가 생기면서 굉장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이런 펀드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들이 활성화돼서 성장주에 자금이 들어가고 성장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고 그 기업들이 좋아질 때 우리나라의 성장 섹터의 신기술들이 진짜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자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유출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자금이 생각보다 잘 된대. 여기 펀드에 이 ETF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신문 기사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코스닥과 성장주들이 정말 미국처럼 굉장히 화랑이 되는 그럴 개연성도 상당히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계속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5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황 올해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에 올해 전체 얘기하고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지수가 한 번 더 가면 언제쯤 가고 어디쯤 갈 것까지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섹터의 변화는 중국도 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정리해서 드리면 그리고 액티브 ETF에서 관련된 종목도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냥 느꼈던 것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네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너 완전 진짜 재벌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사족의 얘기를 마지막에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얘기를 듣고 야, 그럴 거야 라고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많이 듣기 위해서 저도 다른 사람 의견을 듣거든요.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 투자 원칙과 그리고 시황관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장이라도 시황을 어느 정도 단순화시켜 놓고 나면 그럼 시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